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위기죠.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다음에 국가관, 그리고 또 세계관 이런 것 자체가 참으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도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 지난 그리고 또 철 지난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 감정 이런 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참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일본 국민들 일본 뭐 자주 가시는 분들도 아시겠고 주변 뭐 일본 사람들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끼리 혼자 지금 뭐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미 뭐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 일본에 뒤처진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경제적으로 생각해보거나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사실상 일본과 대한민국이 동일선상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씻을 수 없는 민족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어떤 그 자격지심 이런 거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일본한테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진짜 위기의 상태 속에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김문수 후보자입니다. 환경노동부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김문수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흡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기를 장판교 위에 장비와도 같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일당백의 장비와도 같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 때문에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길래 장판교 위의 장비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개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찬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김문수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다. 야,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국가 인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석기 같은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반국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제 그 이석기가 이제 속해 있었던 경기 동부연합 이런 데가 주축이 돼 있었던 게 이재명의 뭐였어요?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정치적인 기반 아니었습니까? 애당초 이제 그 당시 이재명이가 단일화를 했던 과정도 그렇고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무슨 뭐 공동 정부다 뭐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세웠을 때 그때도 싹 다 들어가 있던 사람이 경기 동부연합 NL 계열들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반국가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문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반국가 인사라는 것인지 박찬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구구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다. 약간 좀 얘기하는 어투가 북한 사람 같은 느낌도 있네요. 북한 사람들 같은 약간 그 특징이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 음율도 좀 있긴 있는데 제가 그거 따라할 수는 없어가지고 찬내는 그거 좀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워딩이었는지를 보니까 김문수 이제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날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며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더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을 하는 것이고 헌재가 결정을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뭐 노동부 장관의 어떤 그 차원에서 자기가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을 바라봤었을 때 자기만의 또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탄핵까지 시킨 좀 오바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당연히 탄핵을 시켰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도대체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해석을 갖다가 왜 민주당이 전부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석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오히려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 저거 아까 박찬대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의 집대성인 것이죠.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헌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석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다라는 발언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도 8월 15일이다. 왜 자꾸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1919년도 임시정부 오케이 좋다. 19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 건국이 완성된 건 아니지 않냐. 그때는 어떻게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8년도가 돼가지고 완성을 했다.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딱 무잘르듯이 잘라가지고 요거만 건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게 건국이다. 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8년도에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완성은 48년도에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저기 좌빨들 같은 거는 이거를 도저히 납득을 못해가지고 저렇게나 개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48년도에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폄훼하겠다. 이게 저들의 목적 아닙니까? 왜 이승만을 굳이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승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야 되냐고요. 김구 선임에 대해서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합니까? 김구가 어떤 잘한 측면이 있으면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역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지. 김구가 다 했다. 어떻게 다 합니까? 김구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잖아요. 왜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MBC가 또 기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죠 라고 하는 김문수의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오는데 얘네는 진짜 막 욕이 나오는데 좀 모자란 애들 아닙니까? 어?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항일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단편적이죠? 1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0.1차원 같은데 국적이 일본이 맞잖아요. 일본이 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빼앗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국적을 되찾아오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일운동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국적을 안 뺏겼으면 뭐하러 항일운동 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도 코미디고 진짜 기가 막힐 뿐인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뭐 저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얘기 듣고 그냥 하마 못하겠다 그냥 짜증난다 그냥 치워라 이랬을 것 같은데 정말 끝끝내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잡것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끝까지 소신을 지키더라고요.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씀?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강특훈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김부수한테 얘기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뭘 부정하고 부정해요?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가만히 있어.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강덕구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가지고 온데간데 나와가지고 설치고 댕기네요. 단 한 번도 강덕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쟤는 무슨 뭐 일본과 뭐가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 제가 뭐 장담하기에는 강덕구 과거도 우리가 좀 뒤져본다면 일본에 여행 가가지고 막 놀고 먹고 했던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니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일본 국가가 그렇게 우리를 국적을 빼앗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했어야 되는 것이죠? 국적을 우리는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정신 승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신 승리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장관이라고 한다면 팩트가 무엇이고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기에 대해서 뭐가 도대체 잘못된 팩트가 잘못된 얘기가 뭐가 있냐고요. 감정을 자극하는 거 말고. 근데 강덕구가 더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빠득빠득 우기면서 제가 봤을 땐 이거 지금 기회 잡아가지고 자기 이름 좀 날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듣기 싫은 소리지만 강덕구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과 4.19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참 뭐 우리가 당분간은 저런 잡스러운 것들의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위원장이 정말 끝까지 장판교 위의 장비처럼 자기 소신을 지켜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 이게 언론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되어 있고 너무나도 이게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좌성향으로 좌평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해야 되고,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감성적으로 포장을 시켜야 되는 전체주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나마 김문수 같은 분들이 좀 이제 장관을 하고 해야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